안녕하세요. Today is Thursday, August 31st, and this is WinTV News Today. 첫 번째 소식입니다. The AAPI Strong Restaurant Fund, a grant started with the goal of financially supporting restaurants owned by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s, has announced an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deadline to September 4th.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on their website. AAPI Strong Restaurant Fund는 전국의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섬 주민 소유 식당에 혜택을 주기 위해 설계된 그랜트를 제공합니다. 이 펀드는 지난 2년 동안 270개 이상의 AAPI 사업에 $400만 이상의 상금을 수여했고 2023년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신청서는 8월 14일에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9월 4일까지 마감일을 연장했습니다. 보조금은 $15,000에서 $50,000 사이가 지원됩니다. 신청하는 사업자는 프랜차이즈가 돼서는 안 되며 비즈니스 오너가 다수일 경우 51% 이상이 AAPI여야 합니다. 기타 요건은 사업의 재정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식품 면허증을 증빙해야 하고 미국에 소재해 있어야 합니다. 자금은 사업의 성장을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는 그랜트의 웹사이트 aapistrong.com/current-grant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Many people, including Chicago's astronomers and skywatchers, gathered at Adler Planetarium and watched in awe as a rare blue supermoon lit up the sky last night. Experts predict that this phenomenon will not be seen again for over a decade. 슈퍼문과 블루문이 동시에 뜨는 현상이 30일 밤에 시카고 애들러 천문대에서 관찰됐습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 사이에 천체 망원경을 가진 주민들이 노던 아일랜드에 모여 슈퍼 블루문 현상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지난 2018년 1월 31일이었는데 이번 8월 30일 이후엔 14년이 지난 2037년 1월 31일에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바뀌는데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왔을 때 뜨는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의 보름달, 즉 미니문보다 14% 정도 더 크고 30%가량 더 밝게 관측됩니다. 달이 근지점으로 올 때는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약 35만 7,200km로 지구와 달 평균 거리인 38만 4,400km보다 약 2만 7,000km 가깝습니다. 애들러 천문대는 30일 밤 10시까지 입장객들에게 오픈해 관측소의 대형 천체 망원경을 통해 슈퍼 블루문 관측을 도왔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New York Times released a report indicating that many of the aquifers that supply 90% of the nation's water systems and which have transformed vast stretches of America into farmland are being severely depleted. 미국 수자원의 90%를 차지하는 지하수가 최근 급격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30일 지난 10년간 10곳 중 4곳 정도가 지하수의 수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대 연구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의 지하수를 포함한 지층, 즉 대수층이 항공우주국 나사가 20년 전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하수를 포함한 지층이 이렇게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미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캔사스주 곡창지대에선 대수층 고갈로 옥수수 수확량이 급감하고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은 지하수가 부족해 주택을 짓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 쌀 생산지인 아칸소주 일부 지역은 대수층 용량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지하수층이 차오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물을 끌어다 쓴 결과입니다. 빌 곤든 캔사스 주립대 농업경제학 교수는 앞으로 물의 손실은 기술의 발전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가뭄으로 식물에 더 많은 물이 필요해지면서 지하수 의존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수층을 보충해주는 물의 양도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표수가 더 많이 증발해서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14만 3,070개 상수도 중 89%가 넘는 12만 8,362개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고갈은 식수 부족과 오염으로도 이어집니다. 해안 지역에서 물을 과하게 퍼올리면 대수층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식수 오염이 불가피합니다. 일부 지역에선 끌어올려진 물이 남긴 공간이 붕괴해 발생하는 침강 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A class action lawsuit was filed against Burger King for false advertising of its world famous Whopper burger after claims that the company's advertising misrepresents the size of the burger made it to court.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점 버거킹의 대표 메뉴인 와퍼의 고기 패티 등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도록 과장했다며 과대 광고라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의 로이 엘트먼 판사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버거킹 측의 소송 기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버거킹 소송에서 원고 측은 최소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광고가 불공정할 뿐 아니라 광고한 것보다 가치가 적은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라며 광고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의 사안은 이자와 비용을 제외하고도 총액이 $500만 달러를 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버거킹은 사진과 정확히 같은 버거를 내놓을 의무는 없다라며 제품을 돋보이게 하려는 게 광고의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에 대한 판정은 배심원이 해줄 것이라며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버거킹의 과실에 따른 부당이익을 반환하는 소송도 제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엘트먼 판사는 TV나 온라인 광고를 토대로 한 주장들은 크기나 무게와 관련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집단 소송은 미국에서 손실을 배상하기 위한 집단 구제 제도의 하나로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일괄 적용됩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Amid global concerns over the release of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 Japan, the New York state government has begun taking action to halt radioactive water from being released from plants in their jurisdictions.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세계 각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의회와 주정부가 관내 해체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오염수 방류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주 지사는 방류를 막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AP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지난 18일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방류를 금지한 법안 Save the Hudson에 서명한 뒤 허드슨 강은 미국 자연 보물 가운데 하나라며 차세대를 위해서라도 강의 보호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법안의 목표는 강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며 폐수 처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기관, 주위원회, 인수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북부에 있는 인디언 포인트 원전을 겨냥한 것인데 2021년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지적받고 영구 폐쇄됐습니다. 이후 플로리다와 홀텍 인터내셔널이 원전을 인수해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업체가 방사성 폐수 130만 갤런을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홀텍이 방류하려는 폐수에 미량의 방사성 삼중수소도 포함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허드슨강으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 주체를 법무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37,500에서 $15만 달러 순으로 점차 상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A Starbucks on Willow Road was robbed at gunpoint on the 30th, according to Glenview Police Department. No one was injured and the suspect fled the scene. Police are asking anyone with information to contact the Glenview Police tip line at 847-901-6055. 글렌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화요일 밤 무장한 남자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글렌뷰 스타벅스에 침입해 현금을 강탈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부상당한 직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검은색 모자, 검은색 긴팔 티셔츠, 카키색 바지, 파란색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 용의자가 매장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뒤로 걸어갔습니다. 피의자는 권총을 보여주며 계산대에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현금 서랍에 손을 뻗어 돈을 움켜쥐고 동쪽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글렌뷰 경찰에 제보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전화는 847-901-6055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들이 흔히 가지고 다니는
명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온 비즈니스맨 K씨를 만났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지상사 직원이라는 그는 최근 빅테크 회사 직원과의 미팅에서 종이 명함을 건네주자 뭔가 어색한 표정을 짓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명함을 받은 상대방은 핸드폰에서 QR코드를 켜서 들어 보여줬다고 합니다. 명함 대신 상대방이 보여준 링크드인 어플리케이션의 QR코드였습니다. 링크드인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사로 직장인 인맥관리 서비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K씨는 나중에 집에 돌아와 챙겨온 수백 장의 명함 박스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상대방이 보여준 QR코드는 본인 계정과 연결된 코드로 링크드인 친구 추가를 해달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 K씨는 영업상 누굴 만나면 명함을 내미는 대신 링크드인 계정이나 이메일 주소를 묻는 게 익숙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 일을 했고 그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등 상대방에게 물어보기 불편했던 질문을 굳이 던질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링크드인만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시카고 한인 사회에선 명함을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정보가 적혀 있는 종이를 지금도 가지고 다닙니다. 한국에서 활동한 조각가라는 Y씨도 만나자마자 어김없이 명함을 건네왔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 중에서 명함 교환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프로필 공유가 있지만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인 환경보호 추세에 따라 이젠 종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페이퍼레스 B를 택하면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일반 사무실도 점차 페이퍼레스 오피스가 되어갑니다. 그래도 한인들 간 종이 명함은 존재하는 듯합니다. 비즈니스상 의뢰 그래왔기에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을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명함이 어느 순간 슬며시 사라질 날이 그리 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 will see you here next time on Win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